어제 토론회에서 하태경, 홍준표 두 후보 사이의 막말 공방도 치열했는데 그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좀 홍 후보님 자기 절제력을 좀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좀 좋아지셨는 줄 알았는데 막말병이 다시 도지신 것 같고. 요즘 참 속이 좀 뒤집히는 게 저놈은 그때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이번 8강때 좀 그런 사람 좀 정리해 주있어. 정리. 속이 답답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적할 수도. 이거 있잖아요.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제가 하태경 후보를 지목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특정해서. 막말 하셨네요. 하태경 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또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하태경 후보를 갖다가 내가 8강 2부 하고 난 뒤에 4강 때는 좀 정리해달라 이 소리는 했어요. 도대체 토론을 하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앞에 이야기는 특정해서 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자제를 잃고 막말하다가 지방선거 망했잖아요. 대선 또 그럴까 봐 걱정이 크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아니 가만있어. 내가 답변할 기회 해주세요. 대선 망하면 그때 바른미래당에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예를 내겠습니까? 지방선거 때. 그때도 홍 후보님 막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비판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에이, 네, 정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윤교 의원님, 홍준표 후보의 해명이 하태경 의원은 궁색하다, 거짓말이다라는 건데 글쎄요, 많은 언론들이 보기에도 저 X가 당한다고 XX 하던 그 X다라는 게 누군지 지칭은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아니 그럼 누구라는 거 얘기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충분히 앙금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토론을 보고 있는 분들도 모두가 생각하겠지만 사실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다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막말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왕자 논란까지 사실 우리 이 내용들이 외신에도 등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제1야당의 토론이 조금 더 국민들께 비전이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홍준표 후보가 내가 그 말은 했지만 그걸 하태경 후보를 지칭하진 않은 거다라는 이 해명. 국민의힘은 좀 해명도 논란이네요. 해명이 늘 더 큰 논란인 거죠, 항상. 정치인 해명이라는 게 사실은 논란을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근데 가장 큰 경우는 사실은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글쎄요, 홍준표 후보의 얘기가 전혀 거짓말이 아닐 수는 있죠. 내가 하태경을 딱 찍어서 하태경 후보가 우리 당을 망가뜨렸고 분열을 자초했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태경 후보를 상대로 욕설을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들어도 사실 하태경 후보라는 걸 다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기존 앞선 토론회에서 하태경 후보가 여러 차례 홍준표 후보를 사실상 조국 수홍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이제 곤욕스럽게 만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비판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글쎄 제가 그날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거의 막말이 아니라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걸 그것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될 줄 뻔히 알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논란이 또 됐는데 해명도 아니 그럼 본인이 정면 돌파를 하든지 어차피 이미 공개석상에서 본인이 한 얘기인데 근데 또 그것을 하태경 후보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궁색해지는 면이 없잖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오늘 내일이 이제 2차 컷오프를 앞두고 국민 여론조사 당원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과 언제 나옵니까? 그것이 이제 금요일 나오죠. 그래서 이제 8명의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4명으로 압축된 다음에 다시 이제 최종 후보가 선정되기까지 또 이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런 논란은 제발 좀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는 대장동 의혹 사건을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재명 사건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이때 후보님께서 이거는 형사 책임 져야 된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직무상 상하관계 있고 그렇죠. 결재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구속되면 윤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업무가 결재 업무가 아니고요. 그냥 보고 던드는 뭡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그런 걸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도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시킬 이유가 없다고. 이거는
시장 결제 없이는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듯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게 홍준표 후보의 질문이었는데 대장동 건과 고발 사주 건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후보가 같은 입장에 처한 거 아니라는 게 홍준표 후보의 인식인 것 같은데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3일 만에 고발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입건이 되신 상태고요. 그래서 이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이 정말 지시를 했는지 관여를 했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그 이러한 뭐 상하 관계, 뭐 지시 관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윤석열 총장에게 겨눠지는 이런 수사와 같이 그렇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이 뭐 단순히 뭐 말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동 건도 똑같이 이재명 네. 지사를 수사하라. 네, 그래서 똑같이 이 부분은 다 뭐 누구는 그러면 여당 후보는 수사 안 하고 야당 후보는 그 수사한다. 이거는 공정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관계에 있는 뭐 이러한 상황에서 똑같은 잣대로 관여 여부나 지시 여부를 저는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결국에는 이 화천 대유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돼 있느냐, 연루가 돼 있느냐, 아니냐와 관련된 판단 기준들이 될 것 같습니다.